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에릭 비숍의 리더십 아래 1995년 마침내 WCW는 불가능해 보이던 순수익을 달성해냈다. 그러나 TBS의 자회사로서 각 기업과 엮인 그들의 회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그들의 회계 담당자들은 부분별로 다양하고도 심각하게 분포한 회계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했다. 첫 9개월에서 1년 동안은 그저 이 산적한 문제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단적으로 WCW는 터너 인터내셔널로부터 받은 1,500만 달러 정도의 매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채권을 건네받은 각각의 일자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수준이었다. 주주 및 규제 당국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은 중요한 부분이었고 명확한 경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이자와 납입세, 감가상각 등 성과 측정 기준을 표준화하는 노력에 매진했다. WCW가 1995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재물을 간단히 살펴보면 총 수입 4,393만 7,499달러에 총 지출은 4,365만 4,033달러였다. 즉, 그들이 올린 이익은 단 28만 3,466달러로 총 수입 대비 약 0.7%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자와 세무,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WCW의 실제 순손실은 마이너스 980만 3,128달러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그룹 내 젊은 NBA 출신들은 WCW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를 터너에게 피력해왔다. 그들은 레슬링 사업이 수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와도 큰 접점이 없는 분야라고 판단하여 사업 철수를 제의했다. 하지만 터너는 이 이성적인 분석을 맹신하는 대신 언제나 뚝심 있게 사업 유지라는 자기 생각을 고수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NBA들의 주장은 어떠한 오류도 없을 만큼 교과서적인 분석이었다. 물론 경제 이론에 정통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언제나 수입보다 훨씬 높은 지출이 일어나는 사업부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W를 계속해서 유지 중인 터너의 본심을 놓고서 갖가지 다른 해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이 믿는 바를 뒷받침하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WCW의 적자 행진은 어느 한순간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부진은 터너가 WCW를 인수한 순간부터 줄곧 이어져 온 것이었다. 한 해 두 해를 넘어 그렇게 매년 적자 상태로 레슬링 사업이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실적의 회사 중역들의 피로감은 점차 높아졌다. 급기야 조직 내 입지가 높은 몇몇 임원들이 나서 중역회의를 기회 삼아 소신 발언을 꺼냈지만 모두들 터너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터너가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WCW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돌았다. 한쪽은 시청률 성과와 터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고 다른 한쪽은 터너의 레슬링 사랑으로 여겼다. TBS의 전 사장을 역임한 빌 버크는 전자의 견해를 지녔다. 그는 레슬링 사업이 유지된 이유로 나름 괜찮은 시청률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만약 시청률이 낮아지기 시작했다면 가차없이 편성해서 그것이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크는 터너가 레슬링으로 얻을 수 있는 대략적인 시청률을 이해했고 적은 제작 비용으로 재밌는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전했다. 매주 30만 달러의 예산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줄기차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 사업가의 터너 입장에서는 좋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흡사 계륵 같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적 바로미터인 시청률이 하락세로 이어진다면 분명 터너가 사업 철수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울러 터너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터너 자신이 직접 WCW 인수를 결정했던 상황에 주목했다. 만일 터너가 사업을 철수한다는 것은 곧 그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계속해서 WCW를 운영한다고 믿었다. 또한 승부욕이라고 여긴 사람들도 있었다. 터너는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그들이 틀렸다고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WCW 또한 이러한 부류에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터너의 자존심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TBS 방송국 운영 초창기 기업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터너가 직접 TV 광고를 판매했을 때의 일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광고 판매건으로 미팅을 나누던 도중 광고주 측은 당시 TBS의 규모가 지금과는 달리 작은 규모였기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광고 효과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로 인해 작은 사이즈인 TBS의 광고권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터너는 자신의 지갑 속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꺼낸 후 그것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측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던졌다. 나는 당신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터너 측이 더욱 공을 들여야 했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당당함을 잃지 않은 채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았다. 터너가 진정으로 프로레슬링을 좋아하기 때문에 WCW를 운영한다고 믿은 사람들은 다음의 일화에 주목했다. 과거 터너는 미스터 레슬링 넘버2로 유명한 자니 워커와 지미 카터 대통령 간의 만남을 주선한 적이 있었다. 카터 대통령의 모친은 프로레슬링의 엄청난 팬이자 미스터 레슬링 넘버2의 열렬한 팬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터너의 대회 활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레슬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가 레슬링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방송에 프로레슬링을 편성하도록 했다고 생각한 이들도 있었다. 터너는 어느 한 인터뷰에서 방송국의 초기 성공이 있어 레슬링의 공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고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더불어 제리 제럿은 터너와의 일화를 떠올리며 이 견해들의 무게를 실었다. 터너는 밤늦은 시간 레슬링 쇼의 편집 과정을 보기 위해 우리의 컨트롤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터너가 시청률만 생각했었다면 이러한 방문은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1991년이 끝나갈 때쯤의 어느 날 터너는 CNN 센터에서 WCW 소속 선수들을 모아놓고 미팅을 가졌다. 당시 상당수의 선수들이 이 미팅 소식을 접하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품었다. 그들은 만년 적자이던 WCW의 운영 중단이 이 미팅 자리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예정된 미팅은 터너와의 Q&A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터너가 말을 이어가는 도중 누군가 손을 들어 질문을 건넸다. 저희는 해고되는 건가요? 마치 모두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그들이 궁금해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보스에게 물었다. 모든 참석자의 시선이 터너의 입으로 모아졌고 그 역시 청중을 향해 직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답니다. 여러분 모두를요. 터너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브레이브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 않나요?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들을 포기하도록 부추겨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죠? 터너의 말은 미팅에 참석한 이들의 공감을 자아낼만 했다. 1976년 메이저리그 구단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인수한 터너는 수익성이 낮은 구단을 계속해서 이끌어왔다. 1958년 이후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조차 쟁취하지 못했던 브레이브스였지만 터너의 지원과 그의 방송국을 통한 전국 송출이 이어지면서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날 터너의 약속은 WCW 전반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고 조직의 보스와 진정한 친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터너의 본심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WCW는 계속해서 달려왔고 마침내 그들은 역사적인 1996년 한 해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